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130만 구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유튜브 순자엄마 채널의 주인공 임순자의 삶을 유쾌하게 풀어낸 에세이 까불지마 인생 안 끝났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늘 아들 며느리와 함께 털털한 모습으로 웃음을 전하지만 이 책에서는 14세에 서울 면목동 가발 공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2019년 코미디언인 아들 쫑구와 함께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까지 65년의 세월을 견디며 불안조차 웃음으로 이겨낸 그녀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그녀의 기록들을 읽어가다 보면 젊은 세대에게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다 지나간다는 메시지를, 순자 엄마와 비슷한 나이대의 독자들에게는 나이 들어서도 인생은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는 확신을 건네줍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까불지마 인생 안 끝났어 시작하겠습니다. 버티면 언젠가는 다 되는겨. 요즘 누가 나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걱정 없이 맛있는 밥 해먹고 동네에 친한 친구들도 많고 우리 애들도 가정 이뤄서 각자 잘 살고 있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 아들이 꼬셔서 시작한 유튜브도 100만 명이 훌쩍 넘을 줄 누가 알았어. 생각할수록 놀랍고 감사한 마음뿐이야. 젊었을 땐 말도 마. 그냥 죽어라 앞만 보고 살았어.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었지. 남의 일 안 하고 농사만 지으면서 산 지는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돼요. 옛날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다니다가 일요일 되면 남의 반일도 나가고 과수원에서 막노동도 하고 그랬다니까. 군대도 그렇게까지 고되진 않았을 거야. 게다가 팔 한쪽이 불편하니까 2배로 죽자 사자 움직여야 겨우 남들만큼 했어. 남들은 다 앉아서 일하는데 난 엎드려서 해야 따라갈까 말까였지 뭐. 그래봐야 손에 쥐는 돈은 하루에 3, 4만 원이 고작이었어. 해가 뉘엿뉘엿 할 무렵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도 일 마치고 나면 내일 또 가야 되네 하면서 한숨 쉬고 그랬지. 안 가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나이가 어렸어서 그런가 사람들이랑 복잡거리면서 일하는 것도 재미는 있더라고. 우리 아들 종훈이도 비슷해. 걔가 개그맨 시험 오래 준비한 거 알지? 켈베스 공채에서 최종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켈베스만 준비하다 보니 SBS로 갑자기 틀기도 어려웠어. 근데도 잘 버텨준 덕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그때 준비하고 공부한 걸 다 써먹고 있잖아. 한 우물만 파다 보면 언젠간 물이 나온다고. 우린 잘 선택했어. 처음엔 재미삼아 가볍게 시작한 일이 지금은 길이 됐거든.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어.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회사 생활은 지겹고 인간관계는 뭐가 또 그렇게 복잡한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일이 없으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근데 말이야, 그런 시간도 다 지나가더라고.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나중엔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하게 돼. 바람 한 줄기에도 웃음이 나고 걱정 없이 뜨끈한 밥 먹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져. 그런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늘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버티면 돼. 언젠가는 꼭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진짜로.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야.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순자야, 내가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 그때 힘들었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웃고 있는 내가 있는 거더라. 젊은 날엔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노하우가 돼서 내 삶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경험을 더 많이 해라. 앞으로 더 많이 해. 어릴 땐 몰랐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독하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그게 다 내 자산이 됐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좀 어렵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라고. 너무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부딪혀보고 다 해보라고. 그 일을 경험할 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삶의 맷집이 되는 거야. 어떤 일이 휘몰아쳐도 예전에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하면서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지. 힘든 거야 당연히 말도 못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말 싫어하지? 근데 사람이 말이야. 고생도 좀 해보고 그래야 끈기라는 게 생겨. 뭘 하나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죽어라 파는 연습을 해봐야 돼. 회사 몇 달 다니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몇 년 일하다가 적성에 안 맞다고 그만두고 그럼 못 써. 난 못 배운 사람이니까 내 말이 다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인생 선배로서 말하자면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는 마음도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힌다고 생각해. 뭔가 하나는 끝까지 해봐야 그 힘으로 사회생활도 잘하고 결혼생활도 잘하고 인생에서 밀려드는 별별 풍파에도 안 휘청거릴 수 있어.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개그맨 시험 오랫동안 준비할 때도 절대 그만두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응원만 해줬어.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도둑질이랑 연애질만 빼고 뭐든 배워두면 다 먹고 살 수 있다고. 그 말이 그때는 실없는 우스갯소리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산 덕분에 우리 엄마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됐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연애질은 많이 했어도 좋았겠지만 우리 엄마도 옛날 사람이라 고생 많이 했거든. 내가 한 고생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힘들게 사셨어. 그래서 돈 벌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 먹었지. 우리 엄마만큼은 남의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처녀 시절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20살 되기 전에 제천 시내에
100평짜리 땅을 샀어. 거기에 방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지어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나도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거기서 살았어.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엄마가 그 집에서 안 사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립고 혼자선 무서워서 혼자 못 살겠다고. 내가 다시 수리해준다. 가까우니까 반찬 해다 준다. 별 얘기 다 해도 결국은 못 살고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그 땅을 팔았지. 돈도 그때는 그냥 시시하게 헐값에 넘겼어. 지금이야 아유 제기랄. 그 땅 그냥 놔뒀으면 땅값이 오지게 올라서 얼마나 좋았겠냐. 종종 생각하지. 팔고 나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 일까지 겪다 보니까 돈보다도 중요한 게 경험이란 생각이 들더라. 내가 왜 돈을 벌었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나, 그게 더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고. 힘든 일도 눈물 나는 일도 다 지나고 나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버팀목이잖아. 사람은 고생하면서 크는 거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삶을 길게 보고 버틸 수 있는 거야. 젊었을 땐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나중에 그 고생이 날 지켜줄 테니까. 모질게 바빴던 날들. 그래도 다행인 것. 내가 우리 애들한테 진짜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누가 들으면 욕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얘네가 어떻게 컸는지 내가 잘 몰라. 벌어먹고 사는 게 뭐라고 우리 애들을 내 손으로 키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네. 그땐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밥만 안 굶기면 애들은 알아서 잘 크겠지, 이 생각뿐이었어. 이런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 나한텐 사치였어. 아침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가고 저녁엔 야근하다 2-3시간씩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다행히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시고 애들도 투정 한 번 없이 알아서 잘 커졌으니까 마냥 고마웠지. 이런 엄마 밑에서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끔 누가 나한테 애들이 어쩜 그렇게 잘 컸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좀 서글퍼. 뭔가 멋들어진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앉혀놓고 예의 범절을 알려주길 했나, 공부를 가르치길 했나. 거기다 내 영상 봐서 알잖아. 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거 안 배워서 얼마나 다행이요. 둘 다 인성 하나는 끝내주게 착해. 혼낸 기억도 별로 없어. 혼낼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 젊은 부모들 보면 애들도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온 신경을 애한테 다 쏟아붓잖아. 뭐 하나라도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해하고 온종일 이 학원 저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터까지 붙이기도 한다며. 엄마 마음이 늘 조급해 보여서 안쓰러울 때도 있어. 그런데도 더 못해줘서 마음 아프겠지. 그 마음은 10분 이해해. 난 뭣도 몰라서 애들이 알아서 잘 크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어머님 안 계셨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와서 한 가지 좋은 점은 괜시리 쓸데없는 간섭을 안 하니까 애들하고 사이 틀어질 일은 없었어. 문제만 안 일으키면 큰 소리 낼 일이 뭐가 있었겠어. 성적 잔소리? 성적표 본 적도 없는데 뭐. 요새 텔레비 방송 보면 관계에서 서로 조금씩 거리를 둬야 건강한 거라 그러대. 난 그걸 우리 애들이랑 평생 해온 셈이여.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지금껏 투닥거리면서도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 사춘기 때도 크게 문제없이 지나갔고 나이 들어서 좀 반항한 적은 있었지만 그마저도 유야무야 금세 괜찮아졌어. 어른 되고 나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이 더 없었지.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랑도 듬뿍 주고 좀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 너무 돈돈거리지 말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정도는 얘기할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도 집착은 안 할 거야. 그냥 내 성격대로 내 방식대로 잘해주고 싶은 것뿐이지. 우리 쫑구가 초등학교 때 테니스 비슷한 운동을 했어. 지 아빠를 닮아선지 체육을 아주 잘했거든. 여기저기 맨날 뛰어다니고 힘도 좋으니까 체육 선생님이 눈여겨보다가 선수 시켜보라고 계속 꼬시더니 결국 데려가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끝까지 못 밀어줬어. 체육 시키려면 애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가방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매니저처럼 뒤를 봐줘야 돼. 그때 특기가 있는 것 같으면 죽자 사자 밀어줘서 국가대표까지 시켰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안 좋지. 그래서 쫑구가 개그맨 준비할 때는 그냥 믿고 기다려줬어. 내가 해줄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준 건 몰라도 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데 믿어주는 것마저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때도 진짜 많이 힘들었지. 용돈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속으론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그만두라고는 안 했어. 그렇게 몇 년을 골방에 틀어박혀서 시험 준비만 하더니 개그맨이 되고 나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대.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나면서 나도 잘 기다려줬네 싶어서 엄마 노릇은 한 느낌이더라.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해. 자기 일도 해야 하고 애는 어디에 맡겨야 하고 근데 그게 맞나 싶고 돈은 버는 대로 도우미 이모님 월급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제 겨우 돌밖에 안 된 애를 어린이집 보낼 생각을 하면 또 속상해하고 막 말 시작하고 이럴 때가 제일로 귀엽잖아.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좋을 땐데 떨어뜨려 놔야 되면 속이 뒤집어지지. 나도 그 마음 참 잘 알아. 우리 손녀딸들도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운대. 작은 앤 고집이 너무 세서 하루 종일 구석 가서 훌쩍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시간이 돼서 엄마 아니면 아빠가 데리러 오면 그제야 쭈뼛거리면서 품에 쏙 안겨갖고 집에 간다는 거야. 그 어린 게 얼마나 짠해. 근데 부모가 꼭 애한테 24시간 붙어 있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 그보단 믿음이 우선이지. 내가 안 보는 데서도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클 거라는 믿음. 좋은 친구들 사귀면서 사이좋게 지낼 거라는 믿음. 내가 애들을
내 손으로 키우진 못했어도 못된 길로 빠지진 않는다는 확신은 있었어. 그래서 기다려주고 지켜봐줬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알아서 만들어 가더라고. 자기 인생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오. 부모가 믿고 기다려주는 사이에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자식 떼어놨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마. 나처럼 못 배운 시골 사람도 애 잘 키웠어. 다 못해줘도 괜찮아.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얘기 많이 하면 충분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지만 그 믿음 하나만은 지켜줬잖아. 그거면 부모 노릇 반은 한 거 아닐까 싶어. 누가 뭐래도 난 내 길을 갈 거요. 요즘 난 인생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 대단하게 성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평온하니까 젊었을 때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아, 이젠 남하고 이러쿵저러쿵 비교를 안 하니까 이렇게 속이 편하구나. 옛날엔 나도 남들이랑 비교 많이 했지. 특히나 친구들 모임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막 쓰려. 친구들이 큰 집을 샀네. 자식들한테 용돈을 얼마를 받았네. 남편이 월급을 얼마를 버네. 그런 소리 할 때마다 그냥 한없이 초라하고 울적해지더라고. 그 자리에서야 아이고 그래 네 자식 잘나서 좋겠다 하면서 웃다가도 집에 오는 길에는 어깨가 푹 꺾여서는 가만히 있는 남편한테 괜히 심통도 부리고 그랬지.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내도 속으로는 많이 부러워했던 것 같아. 그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집이 하나 있어. 아들이 운동선수를 하던 집이었는데 돈을 어찌나 잘 버는지 매달 용돈을 200~300씩 받았대. 철마다 부부가 골프채 둘러매고 놀러 다니고 동남아니 유럽이니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더라고. 걔네 얘기만 들으면 아주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 그 집에 갔다 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울적하고 그랬지. 우리 남편도 그 집 남편이랑 같이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괜히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넋두리도 못해. 그냥 혼자 비교하면서 소가리만 끙끙하고. 그게 한 10년도 넘은 일이야.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마음 상할 일도 아니었어. 결국 인생이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 요즘엔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 야, 너 옛날 순자 아니다. 그럼 난 웃으면서 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왜 남 인생을 부러워하냐? 내가 네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닌데. 진짜 그 말이 딱 맞아. 남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 누구는 연봉이 얼마래. 누구는 집 평수가 어떻대. 그걸로 마음 아파하고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 지금도 그 부자 친구를 가끔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 우리 신랑이 너네 신랑이랑 일했을 때 잘 챙겨줘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옛날 같으면 나도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 못하지. 근데 지금은 배 아픈 것보다 고마운 생각이 먼저 들어. 그만큼 나도 마음이 좀 깊어지고 여유로워졌다는 얘기겠지.
어느 순간부터는 난 부러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좋은 날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 인스타랑 유튜브도 조금만 보고 친구 연봉 자꾸 물어보지 말고 지금 사는 집이 몇 평이냐고 물어보지도 마. 자꾸 그러면 지치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야. 친구랑 인생을 바꿔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 자꾸 해봤자 뭔 소용이냐고. 남 따라가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 천천히 가도 결국 좋은 날은 오니께. 결국 좋은 날은 진짜 온다니까. 이젠 나도 사는 게 꽤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 남한테 잘 보이려고 살지도 않고 정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부러워하는 삶 말고 즐거운 삶을 살면 돼. 비싼 음식 먹을 필요도 없이 내 입에 맞는 맛있는 밥 해서 먹고 비싼 호텔 갈 필요 없이 공기 좋은 데서 바람 쐬면서 스트레스 풀면 돼. 많이 웃고 자존심은 버리고 여유롭게 살아봐. 그럼 다들 언젠가 나처럼 사는 게 조금은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갖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책임감이 뭔지도 처음엔 솔직히 생각도 못했지. 그냥 어른들이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순리라니까.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 만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요즘 같았으면 저 돼지랑 내가 결혼을 했겠어?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니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어. 엄마가 되는 순간 임순자라는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사라지더라고. 내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잖아. 결혼 전엔 큰 돈은 못 벌었어도 집에 좀 보태고 나 먹고 사는데도 쓰면서 자유롭게 살았지. 친구들이랑 시시때때로 놀러 다니고 돈 모으는 재미도 꽤 쏠쏠했어.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 부모님 집도 해드렸다고 했잖아. 얼마나 뿌듯했겠어. 마음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요즘 말로 아주 욜로 하면서 살았지. 그러다 이제 엄마가 딱 되고 보니까 자유로웠던 내가 아주 사라져버렸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날 내려놓는 삶이 당연해지더라고.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대충 눈치를 채긴 했지.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4시간 반을 걸어서 이 시골 총구석까지 들어왔거든.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 결혼하고 곧바로 이 동네에서 살진 않았지만 뭔가 내 삶이 달라지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슬프거나 힘들기만 하진 않았어. 그때가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일이니까. 톡 까놓고 말해서 결혼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는 영 까먹었어. 철도 덜 들었을 때라 애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없었지 뭐. 우리 쫑구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사들인 집에서 부모님,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 그래서 애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지. 나랑 우리 남편이 번 돈으로 친정 부모님이랑 우리 식구가 같이 먹고 살았어. 그때는 불안할 틈조차 없었던 것 같아. 당장 눈앞에 쌓여있는 일에 치여 살았으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인지도 잘 몰랐어. 그냥 일단 벌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 마음 하나로 버텼지. 근데 요즘은 좀 달라. 애들도 다 컸고 집안도 평화롭게 안정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이 찾아와. 처음엔 몰랐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그게 바로 행복하다는 증거더라. 예전엔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이젠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불안을 느낄 시간도 없어. 머리 대면 잠들고 눈 뜨면 일 나가기 바쁜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어딨겠어. 요즘 젊은이들은 걱정이 참 많아 보여. 온갖 고민과 걱정을 혼자 다 껴안고 살던데 글쎄 나이 든 내가 보기엔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당장 배골른 처지면 엄마가 된다는 건 뭘까? 30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배가 불렀지 불렀어.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꼰대 같은 소리라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난 내 인생만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도 들어. 아프지만 않고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당장 내일 먹을 거리 문제만 없으면 충분했거든 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 삶이 언젠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안정적이란 얘기거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모아둔 돈 금방 다 바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시간 금세 흘러서 늙는 거 아니야? 회사 잘 다니고 있고 통장에 모아둔 돈도 좀 있고 아직은 젊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오히려 그 반대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 다 사소하는 걱정이라고. 나도 그런 마음을 하나도 모르지는 않아. 쫑구가 개그맨이니까 나도 개그맨들 나오는 프로랑 유튜브 같은 걸 좀 보거든. 근데 가만 보면 예전엔 인기 프로가 그래도 한 몇 년은 갔어. 그러다 한 10년 전부터는 유행이 1년이면 끝나대. 심지어 요즘은 한두 달 반짝하고 사라져버려. 우리 유튜브도 그렇지. 사람들이 언제까지 순자 엄마를 좋아해 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 쫑구가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거리를 들고 와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 나도 덩달아 마음이 불안해져. 이제 이건 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쫑구가 힘들어할까봐 그렇긴 하지.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젠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냥 내가 배가 불렀나 보다 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떨어질 걱정을 하지. 그래도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행복이 불안과 같이 온다는 것만 알면 뭔가 걱정이 밀려올 때 옌병,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네. 하고 툭툭 털면 그만이요. 40년을 버티고 살았는데 이까지 마음 하나 못 이기겠어?